안녕하세요. 오늘은 초등수학 공부 시간 얼만큼이 적당할까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얼만큼이 적당할까요? 저희 아이는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학이라는 과목을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 힘들어하는 아이예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로 다 선행을 한 적이 없고 학원을 다닌 적이 없지만 생각해보면 국어, 과학, 사회는 책을 많이 읽고 좋아하는 아이라면, 그렇게 해서 배경 지식을 많이 쌓을 수 있는 아이라면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수학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모든 아이들이 수학을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하면 좋겠지만 아시다시피 수포자라는 말들도 많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학 시간에 혹은 수업 내용을 따라오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 사실 참 많잖아요. 사실 학원은 다들 다니고 엄청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는데 왜 늘 수학은 그럴까? 그쵸? 그래서 저는 먼저 엄마란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봤어요. 엄마는 하느님의 선물을 받고 기뻐하고 그 아이의 재능을 찾아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엄마표 공부를 하기에 앞서, 특히 수학 공부에 있어서 엄마의 다짐이라면 아이마다 다름을 인정하자. 아이마다 재능이 다 다르니까 아이마다 잘하는 과목이 다 따로 있을 것이고, 심지어는 공부 말고 다른데 재능이 있는 아이들도 있겠죠. 그래도 저희 아이는 제가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면 공부에 재능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수학적 감각 혹은 수에 대한 감각은 아주 뛰어나거나 아주 좋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아이를 가르치면서 화내지 않기, 그리고 그 화를 내지 않으려면 내가 내 아이만 할 때 어땠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혹은 내 남편은 그 당시 어땠는지 되돌아보면서 화를 내지 않기. 또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기. 뭐냐면 남들이 좋다는 문제집, 남들이 좋다는 학원, 그런 거를 그냥 무작정 보내고 무작정 풀게 하고 하면서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기. 이거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할 당시 팩토를 보냈었어요. 놀이 수학이라고 해서 그냥 학원하고는 다르다고 해서 친구 엄마 얘기 듣고 같이 팀을 짜서 보내봤었고, 그리고 팩토를 하면서도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계속 수학을 너무 힘들어해서 팩토가 그냥 좋다고만 생각을 해서 팩토 연산이라고 하는 사고력 연산 문제집을 사서 풀었어요. 아이는 너무 어려워했고 그걸 풀면서 저는 아이한테 막 화를 냈었어요. 이해를 못하는 게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2학년 때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다 그만두고 구몬학습을 시작을 했어요. 1 더하기 1부터 시작을 했고, 선생님은 오셔서 아이가 너무 잘한다면서 항상 오시면 칭찬하고 밝은 모습으로 웃어주시고 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연산에 조금씩 재미를 붙이고 자신감을 갖게 되면서 아이가 밝아지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리고 그런 아이를 보면서 내가 잘못한 게 아닐까.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아이도 수학에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믿고 기다리자. 이렇게 시작하게 됐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첫째는 수학 선행이나 학원을 다닌 적이 없어요. 1학년 1학기 때 연산 숙제를 이렇게 한쪽씩
선생님께서 숙제로 보내셨는데 모든 아이가 그걸 다 숙제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학교 수업 시간에 하고 못한 아이들만 숙제로 가져오는 거였던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여름방학 때 처음으로 문제집을 풀기 시작했고 아주 힘들게 수학 복습을 시작했어요. 물론 그 문제집을 다 풀지 못했어요. 그렇게 1학년 여름방학이 가고 겨울방학이 가고 2학년을 그렇게 그냥 맞았고 또 2학년 여름방학 때 문제집을 타려고 했지만 결국 다 풀지 못했고 2학년 겨울방학 때도 2학년 거를 다 복습하려고 했지만 완벽하게 하지 못하고 또 3학년을 맞았어요. 그렇게 또 3학년을 맞았고 3학년 겨울방학에는 꼭 3학년 전 과정을 복습을 해야지 라는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6주 동안 3학년 1, 2학기 수학 복습을 끝내고 2월 말 이제 개학이구나 했는데 코로나 덕분으로 겨울방학이 길어지면서 4학년 1학기 예습이라는 첫 시작을 하게 됐어요. 아이에게 예습이라는 거를 하면서 제일 먼저 선행과 예습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저희 아이의 사촌 2명이 있는데 둘 다 수학을 매우 잘해요. 한 명은 미국에 있는 중학생, 이제 고등학생이 되는 아이고 한 명은 강남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는 1살 위의 언니예요. 미국에 사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는 사촌 언니는 수학을 너무 잘해서 지금 대학교 과정 수업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이미 중학교 때 고등학교 수학을 다 배우고 그것도 모자라서 대학교에 가서 수학 수업을 들어요. 그래서 대학에 가면 수학 기초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학점이 이미 이수가 끝나서. 그 정도로 잘해요. 아이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강남에 사는 1살 많은 사촌 언니는 매우 탑이에요. 시험을 보지 않으니까 성적을 알 순 없지만 단원 평가를 보면 항상 100점. 저희 큰 아이 첫째는 자기가 수학을 잘 하지 못한다는 걸 이미 사촌 언니들을 보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하는 말은 그런 사촌 언니들이 하는 거는 선행이다. 정말 수학을 잘하기 때문에 수학적 재능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배우는 걸 배우고도 충분히 그 이상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선행을 하는 거다. 하지만 너는 수학적 재능은 아주 타고나지 않지만 다른 재능들을 많이 타고났다. 그래서 다른 거는 충분히 책도 많이 읽고 미리 공부하면서 선행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수학은 예습을 하면서 벽돌을 쌓듯 차근차근 한 발 한 발 나아가면서 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공부의 기본은 3회 독이다. 예습하고 선생님이 수업하실 때 수업을 잘 따라가고 또 방학 때 복습하고 그리고 여력이 된다면 다음 학기 내용을 다시 예습하는 거다. 이렇게 모든 공부의 기본인 3회 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가장 모자라다고 생각되는 수학 공부에 있어서는 예습과 학교 수업, 복습 이 3가지를 1년 내내 계속 쳇바퀴 돌듯이 복습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또 수학이라는 수업 자체가 원래 개념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공부하는 그런 수직적인 학문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1학년, 2학년, 3학년 과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4학년 과정을 제대로 할 수 없다. 현재 4학년이 5학년, 6학년을 배운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너의 친구들이 나는 5학년 거 공부하는데 난 4학년 2학기 거 공부하는데 난 6학년 거 공부하는데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가 없다. 만약에 그 아이들이 너랑 똑같이 단원 평가를 봤을 때 너처럼 틀린다면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공부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방학 때 복습을 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그렇게 하고 있고, 개념으로 묶어서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개념은 외워야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아이하고 방학 때 공부를 하는데 아이는 30분, 40분 정도 앉아있는 것도 매우 힘들어하는 거예요. 책을 읽을 때는 3시간, 4시간도 앉아서 책을 읽는 아이가 수학 공부만 했다 하면 20분 지나면 시계 보고 30분 지나면 시계 보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너 학교에서 수업 몇 분 하지? 40분. 몇 분 쉬지? 10분.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초등생의 집중 시간을 고려해서 그 이상은 무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나 수학은 더 그렇다고 생각을 했고, 대신 수학 개념은 항상 한 덩어리로 묶어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40분 공부하는 거는 부족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최소한 1시간 반 정도 개념을 묶어서 그 개념에 대한 문제를 같이 풀면서 공부를 해야 한다고 아이에게 강조를 했고, 개념은 외우는 거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이게 제가 4학년 예습을 하다 보니까 각도라던가 뭐 평면 도형이라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개념 중에 아이가 꼭 외워야 하는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풀어야 하는 부분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3학년 복습 때까지만 해도 개념을 외워야 한다라고 강조하지 않았었는데 4학년 1학기 수업을 하면서부터는 개념은 외워야 한다. 그리고 문제는 이해하고 스스로 푸는 것이다. 근데 이 말을 제가 하게 된 이유는 4학년 1학기 만점망 그 수학 플러스를 하면서부터 아이가 온라인 강의를 일부 단원에 있어서 이제 보게 됐는데, 온라인 수업 모두 듣는 거를 하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문제를 막 풀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는 문제를 선생님이 풀어줬기 때문에 다 안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제 푸는 거는 혼자서 스스로, 그리고 틀린 거는 다시, 개념만 선생님의 설명을 듣는 거야 라고 이제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몬으로 연산을 하고 있지만 1일 수학으로 연산을 보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엄마 언제까지 이거를 해야 돼? 라고 물어서 너가 틀리는 게 안 나올 때까지. 연산은 매일 하는 거야. 그리고 3학년 과정을 복습하면서 틀린 문제를 계속 다시 풀었어요. 아이가 매우 지겨워하죠. 매우 힘들어하고. 그런데도 틀린 문제는 원래 계속 다시 푸는 거야. 알 때까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강조하면서 계속 다시 풀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한 문제집을 틀린 문제가 3번 나오면 3번 다시 풀고 4번 나오면 4번 다시 풀었어요. 근데 어차피 다시 풀다 보면 맞추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반복하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6주 동안에 3학년 1, 2학기 내용을 다 완성할 수 있었고요. 물론 예습을 하면서 아이에 따라서 단원별로 진도 속도는 다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이마다 잘하는 게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첫째 같은 경우는 도형이나 각도 이런 부분은 좀 약해요. 특히 각도 같은 경우는 처음 접하는 거였기 때문에 온라인 강의도 문제 푸는 거를 제가 다른 단원에서는 절대 못 보겠지만 각도 부분에서는 응용 문제까지는 제가 수업을 보도록 했어요. 단원별 평가는 물론 혼자 풀었지만, 그리고 각도 부분은 매우 천천히 나왔어요. 그리고 평면 도형 부분도 매우 천천히 나갔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그 도형을 뭐 밀고 돌리고 하는 것들을
바로바로 쉽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매우 느리게, 그리고 필요하다면 실제 종이를 오려서 그 도형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활용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매우 천천히 나갔고,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은 조금 더 빨리 나갔어요. 그리고 곱하기 같은 경우는 좀 더 빨리 나갔고, 뭐 나눗셈 같은 경우는 또 약간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천천히 나갔고, 이런 식으로 그 단원별로 속도를 매우 다르게 진행을 했어요. 이게 아마 엄마표 공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이렇게 했을 때 초등 수학의 한 학기 정도 분량은 6주 정도면 개념을 익히고 기본 문제를 푸는 게 가능하더라고요. 그 다른 영상에서 소개를 했었지만 만점한 수학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복습 문제가 뒤에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현행에서 수업을 나가면서 복습하려고 이제 놔뒀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6주 정도면 모든 단원이 다 끝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아이의 문제 푸는 실력은 언제 향상이 되냐? 제가 이번 겨울방학, 이 길어진 겨울방학을 통해서 느낀 거는 3학년 1, 2학기 과정을 그렇게 반복적으로 복습하면서 4학년 1학기 예습을 할 때 유사한 문제 패턴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바로 풀더라고요.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된 방식으로 공부를 한다면 초등 3, 4학년 정도라면 한 학기, 뭐 길어야 1년 정도면 차츰 향상되는 것이 확인이 된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물론 아이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충분히 아이가 향상이 되는 거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단 연산이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이 된다라는 전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연산 실력이 향상이 되지 않으면 아이의 문제 푸는 속도가 향상이 되기가 어렵고 또 오답률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이의 문제 푸는 실력 향상을 위해서는 연산이 보충이 돼야 돼요. 항상 같이 뒷받침이 돼야 되고, 근데 그렇게 했다는 전제로 제 생각에는 한 학기 정도, 최소한 1년 정도면 충분히 향상이 될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엄마가 할 일은 믿고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화내지 않기. 제가 아이한테 그랬어요. 연산에서 덧셈 뺄셈을 틀리면 이제는 엄마가 화를 낼 거다. 왜? 1학년, 2학년 때 하는 거니까. 그런데 곱셈 나눗셈에서 틀리는 걸 갖고 엄마가 화내진 않을 거다. 그리고 문제 푸는 거 가지고 엄마가 화내지 않는다. 얘기를 했어요. 항상 화를 안 낼 수는 없으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어떤 유튜버 분의 영상을 보고 깨달아서 그랬어요. 그분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아이가 모르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고. 저희 그런 그 조카들 같지 않은 아이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래서 화를 내면 아이는 점점 수학 공부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죠. 싫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화를 내지 말고 틀리는 건 당연한 거다. 대신 틀렸으면 다시 푸는 건 당연한 거다. 라는 걸 아이에게 반복적으로 얘기하면서 화를 내지 않고 믿고 기다리기. 그러면 아이는 언젠가 실력이 향상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믿고 기다리기로 했어요. 왜냐면 제가 낳은 자식이고 하느님께서는 모든 아이에게 한 가지 재능을 주셨다고 하잖아요. 그게 수학이 아닐 수 있죠. 그러면 다른 어떤 게 있겠죠. 대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학은 어느 정도 필요하니까. 그래서 믿고 기다리면서 화를 내지 않기로 했어요. 여러분도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